자, 이 항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항이 두 개짜리인 값에 대한 정리를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의 1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가 되겠지. 그치? 이해돼?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은 너희가 알다시피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곱셈 공식으로 너희가 다 외우고 있을 거야? 맞지? 근데 이제 일반화된 a 플러스 b의 4제곱이라든가 또는 a 플러스 b의 뭐 10제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볼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죠? 이해돼?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곱하기로 나타내어진 항들이 몇 개가 곱해져 있냐면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거야. 맞지? 이해돼? 그래서 처음에 a 세제곱이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기서 뭘 선택해 주냐면 a를 선택하고 두 번째도 a를 선택하고 세 번째도 a를 선택해 주면 a 3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할 때 선택을 하겠다.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야. 알겠니? 이해돼? 자,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 이 세 덩어리에서 세 개 중에서 b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를 뒤에다가 붙일게. 알겠니? 얘랑 한 개, 두 개, 세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이 세 덩어리 중에서 b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빵개야. b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자동으로 a를 선택한다라고 보면 돼. b를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a가 선택됐고, b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a가 선택이 됐고, b가 선택되지 않았으면 a가 선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묶음에서 b를 선택하는 것의 개수가 뒤에 붙는 이 숫자니까 세 개 중에서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a 3승이 나온다. 이런 얘기야. 마찬가지로 이 세 묶음 중에서 b를 하나만 선택해요. 하나만. 그래서 여기서는 b를 선택해. 네, 여기는 b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a 선택하고 b를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a를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b를 한 개, a를 두 개 선택했으니까 3C1, 즉 이 세 묶음 중에서 b를 선택한 것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a 제곱 b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묶음 중에서 b를 두 개 선택하잖아. 그러면은 BBA가 되기 때문에 a 곱하기 b 제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묶음 중에서 세 개를 다 b를 선택해주면 b의 3승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를 전개하면은 3C형 이거를 풀어주면은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의 제곱 플러스 b 3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랑 비교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 얘들아.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 네 묶음 중에서 b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a 4제곱이 나오고요. 네 묶음 중에서 b를 하나 선택해주면 a 3승 b가 나오고요. 4개 중에서 2개 선택해주면 a 제곱 b의 제곱이 나오고, 4개 중에서 3개를 b를 선택해주면 a, b 세제곱이 나오고, 4개 중에서 4개 선택해주면 b의 4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은 a 4승 플러스 4a 3승 b 더하기 4a 제곱 4c는 6이지. 6a 제곱 b의 제곱 플러스 4ab 세제곱 플러스 b 4승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a 플러스 b의 4제곱에 대한 전개식이야. 되겠니?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한번 얘기해보자. 하나 더. 자, 만약에 a 플러스 b의 6제곱을 전개한다라고 해볼게. 얘들아. 자,
되게 쉬워. 그냥 여기 있는 거가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그냥 외워. 여기서부터. 알겠지? 자, a 플러스 b의 6제곱이 있으면 a의 6제곱이 나올 거고 a의 5제곱 곱하기 b가 하나 나올 거고 a의 4제곱 b의 제곱 a의 3제곱 b의 세제곱. 이게 아무런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a의 지수는 6, 5, 4, 3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고 있고 b의 지수는 없다가 1, 2, 3, 4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지수 두 개를 합쳤을 때 항상 6이 나와야 돼. 알겠니? 이게 규칙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a 제곱 b 4제곱 a 1승 b 5제곱 b의 6제곱 이렇게 나올 거라고. 됐어? 이해돼? 그래서 a의 지수는 6에서부터 시작해서 6, 5, 4, 3, 2, 1 없어지고 b의 지수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하나씩 늘어나. 자, 그 다음에 앞에 봐.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6C 0이고요. 여기는 6C 1이고요. 그 다음은 6C 2고요. 그 다음은 6C 3이고요. 그 다음은 6C 4고요. 그 다음은 6C 5가 되고요. 마지막은 6C 6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게 저거에 대해서 전개를 하는 이항 정리라고 해. 이거를 이항 정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시켜보자면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이제 정개식은 nc0 곱하기 a의 n제곱 더하기 nc1 곱하기 a의 n-1승 b의 1승 더하기 nc2 곱하기 a의 n-2승 b의 제곱 더하기 nc3 곱하기 a의 n-3 b의 3승. 이제 별로 의미가 없지? 같은 패턴이니까 점점점 더하기 n c n-1 곱하기 a의 1승 b의 n-1승 더하기 ncn 곱하기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 외우세요. 이거. 자, 이걸 이항 정리라고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특징이 뭐다? 특징을 좀 설명을 해줄게. 너희가 외우기 편하게 특징을 좀 설명해 줄 건데 여기에 지수가 n이잖아. 맞지? 지수가 n이면은 지수가 파란색 n이면 여기가 무조건 n으로 출발해.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무조건 n이야. 자, 이해돼? 이렇게 n 여기가 n이다.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뒤에 붙어있는 요 숫자 있죠? nc0 이 뒤에 붙어있는 요 n 0 요 숫자가 b의 지수랑 똑같아요. nc1이면은 b의 지수도 1이다. nc2면은 b의 지수도 2다. nc3이면은 b의 지수도 3이다. 같은 색깔끼리 잘 봐. n-1승이면은 b의 지수도 똑같이 n-1이다. 여기가 nCn이라고 해서 n으로 끝나면은 b의 지수도 n이다. 여기도 0인데 여기도 이제 b의 지수가 0이야. b의 0승 해주면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생략을 한 거야, 단지.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죠? 이현아 이해돼? 눈 감고 팔짱 끼고서 앞에 보면 보이니? 정신 차리고 앞에 봐.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전개식이 요거기 때문에 요걸 이항 정리라고 하니까 요 식을 외워야 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a 플러스 b의 6제곱도 해봤으니까 뭐 해볼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 2a 플러스 3b의 5제곱을 계산하여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계산하래. 알겠지? 자,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거는 5 컨비네이션 0 곱하기 2a의 5제곱 됐어요? 더하기 5c1에다가 2a가 4개, 3b가 1개 이렇게 더하기 5c2에다가 2a가 3개, 3b가 2개 더하기 5c3 곱하기 2a의 제곱 곱하기 3b의 세제곱 5c4 곱하기 2a의 1승 곱하기 3b의 4제곱 더하기 5c5의 3b의 5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계산을 해주면 돼. 예를 들자면 이제 5c0이라고 하는 건 1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2a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건 32a 5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16 곱하기 5 그리고 30, 80 곱하기 3 38에 24 240 A 4제곱 B 더하기 8, 9, 72 720 A 3승 B의 제곱 더하기 여기는 108 1080 A 제곱 B 3승 더하기 810 A B 4제곱 플러스 3의 5제곱 3의 5제곱이 얼마야? 243 B의 5제곱이다. 이렇게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정보를 전개해서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요거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요 식이. 요 식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이항 정리 공식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외워주시고 밑에 거는 지금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이제 하다 보면은 외워질 거야. 자, 그래서 저 공식을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보기 2번에 1, 2번 한번 볼게요. 보기 2번에 1, 2번. 자, A 플러스 B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다음 항의 개수를 구하라. 자, 여기 보면 A 플러스 B의 7제곱에서 A 3승, B 4승의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여기서 뭐라고 써주면 되냐면 7 컨비네이션 4라고 써주면 돼요. 맞죠? 왜냐면 여기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는 뭐랑 똑같다고 했어? 여기 있는 지수에 있는 7과 똑같다고 했고 네, 뒤에 붙는 숫자는 B의 지수랑 똑같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7C4가 답이고 A, B의 6제곱 앞에 있는 개수는 뭐가 된다? 7 컨비네이션 6이 된다는 거지. 그치? 여기 지수가 6이니까 6을 갖다 써주고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숫자는 이거 두 개를 더한 값 7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기 3번에 1, 2, 3번 한번 보자. 보기 3번에 1, 2, 3번. 자, 1 플러스 x의 7제곱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x 4제곱이 나오려면은 얘를 어떻게 한다? 1의 세제곱 곱하기 x의 4제곱 이렇게 돼요. 맞죠? 이걸 전개했을 때 요거랑 요거랑 두 개가 곱하기의 형태가 되는 거고 앞에 있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7C4가 된다는 거지. 그치? 혹시 이해되냐? 자, 잠깐만 앞에 좀 볼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일반항이라는 애가 있어. 일반항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A의 N-R승 곱하기 B의 R승이라고 하는 게 이거 전개식에서의 일반항이에요. 책에다가 좀 적어. 자, 아까 이항 정리도 외워야 되지만 이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의 일반항 구하는 요 공식도 같이 기억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니까 1번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이항 정리는 1 더하기 x의 7제곱이면 1과 x가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일반항이야. 알겠지? 얘네 두 개를 곱해야 돼. 알겠어? 그 다음에 x의 4제곱이니까 여기에 지수에다가 4개를 주세요. 이해돼? 그 다음에 지수 두 개는 합쳐서 항상 7이 나와야 돼. 얘처럼 7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의 지수는 3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자,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7 컨비네이션 4다. 그래서
여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지수 두 개를 합친 숫자가 오는 거고 뒤에 있는 숫자는 뒤에 얘의 지수랑 똑같다 이런 얘기야. 쌤 여기는 이거 3 갖다 쓰면 안 돼요? 되긴 돼. 어차피 똑같아. 이걸 갖다 쓰나 이걸 갖다 쓰나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일관되게 너희가 풀려면은 그냥 뒤에 거를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x 4제곱의 개수는 뭐가 된다? 7C4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x 3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1 플러스 x의 10제곱. 잘 봐. 한 번 더 풀어볼게. 1 플러스 x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 3승의 개수를 구할 건데 이거를 전개해주면은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x가 일반항이 돼. 그치?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그 다음에 x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x는 3개의 지수를 가지고 있고 그럼 1의 지수는 몇 개야? 7이 되는 거지. 그치? 7개가 되는 거지. 맞지? 지수가 10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10 컨비네이션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의 답은 이거고. 자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풀면 너무 쉽지. 그치? 자 보자. 다음 식 x제곱 플러스 1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의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자, x제곱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x의 제곱과 1, 두 개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일반항이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전체의 지수를 보는 거야. 이거 전체의 지수. 얘 곱하기 1이니까 자,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의 지수는 1이 되는 거고 얘의 지수는 4가 되는 거야. 맞지? x제곱이 1개 있고 1이 4개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얼마가 된다? 5C4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얘가 5 곱하기 x제곱이니까 개수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겠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의 일반항은 a랑 b 두 개를 곱한 값이 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저게 곱한 값이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보기 4번을 보자. 보기 4번. 요건 좀 어려웠겠다. 자, 잘 봐. 너희가 이제 이런 걸 잘 못 풀 거야. 자, 2x-x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앞에 봐. 다 봐야 돼, 이건. 자, 쟤를 전개했을 때 이항 정리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2x라는 놈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이 두 놈을 곱하기의 형태로 묶어낸 게 일반항이야. 알겠지? 자,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부호까지 같이 묶어야 돼, 얘들아. 너희 앞에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은 이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려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알겠어? 분자로 올린 다음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왜냐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을 구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돼. 맞지? 그래서 저 마이너스 부호는 저기 오른쪽으로 줘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분자로 올라간다.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자, 이 상태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지수는 몇 개가 올라가야 돼? 2x의 지수가 몇 개가 올라가야 될까? 자, 만약에 여기 2x인데 여기가 2개가 올라간다 치면은 여기가 또 2개가 되는 거야. 맞지? 얘네 2개의 지수를 합쳐서 4여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2개 곱했을 때 x제곱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냥 이거 상수항 나온단 말이야. 맞지? 상수항. x제곱이 여기도 있고 x제곱이 분모에도 있으니까 약분되면서 상수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가 3개, 여기가 1개여야겠지. 그래서 얘네 2개를 곱해버리면 x제곱이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해돼? 그래서 여기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얼마가 돼? 4 컨비네이션 1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계산해볼게. 이제 잘 따라와. 얘는 4 곱하기 2x의 세제곱이니까 8x 세제곱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기 때문에 곱해버리면 4, 8에 32라서 마이너스 32 x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밑에 것도 한번 해보자. 자,
보기 5번. 쌤이 웬만하면 보기 문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주진 않는데 여기 단원 자체가 조금 어려워 처음에. 그래서 너희가 조금 감을 잡을 때까지 좀 도와줄게. 자, 일단 이항 정리에 공식을 기억해야 돼. 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은 nc0 곱하기 a의 n승 더하기 nc1 곱하기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 더하기 nc2 곱하기 a의 n-2승 곱하기 b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 곱하기 b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야. 맞지? 자, 지금 쌤이 적은 이 값이랑 밑에 있는 1번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 1번이랑 비교를 하면 얘는 누구를 전개한 녀석일까? 모 더하기 모의 몇 제곱일까? 7 더하기 3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7 더하기 3의 n제곱이다. 이해돼요? 여기 A에다가 7을 집어넣고 A에다 7을 집어넣고 B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B에다가 3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7 더하기 3의 n제곱이어서 답은 얼마다? 이걸 계산해주면 10의 n제곱이 돼. 그거 줘라. 주면 안 돼. 에이. 자, 그래서 여기가 7 더하기 3의 n제곱이어서 얘가 10의 n제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2번. 자, 2번 식이랑 여기 아까 써줬던 식이랑 좀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식이랑 여기 위에 있는 식이랑 비교를 해보자면은 얘는 마찬가지로 모 더하기 모의 몇 제곱, 10제곱을 이제 정리한 거지. 그치? 왼쪽에 들어갈 건 얼마겠어? 4분의 3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들어갈 값은 4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분의 3의 10제곱, 4분의 3의 9제곱, 4분의 1의 1제곱.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갑자기 여기 5가 곱해져 있어. 맞지? 5 그치? 5가 있어. 그래서 이 5는 뒤에 보니까 또 5의 제곱이야. 잘 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은 지수가 여기가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이거랑 두 개를 곱해서 4분의 5의 제곱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아니 너희 이거 이렇게 있잖아. 5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라고 하는 건 5 곱하기 4분의 1의 제곱이랑 똑같아. 그치? 아니 이게 공식이잖아. a 곱하기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a의 n제곱 곱하기 b의 n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지수가 똑같으면 합쳐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4분의 5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5가 사라지면서 여기 앞에 있는 얘 5도 마찬가지야. 여기 있던 5도 얘한테 주면서 4분의 5의 1승이라고 보고 5의 제곱도 얘랑 합쳐서 4분의 5의 제곱이라고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5의 10승 곱하기 4분의 1 10승이니까 4분의 5의 10제곱이다 라고 해서 얘를 없애줄 수가 있어. 자, 없애버리면 얘는 결국은 4분의 3 플러스 4분의 5의 10제곱을 전개한 이항정리의 식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4분의 3이랑 4분의 5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8이니까 2의 10제곱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제가 2의 10제곱이니까 1024다 라고 써줄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이제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뭐 값을 구하는 과정인데, 일단 너희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항 정리 공식 있잖아. 이거 공식.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이거를 비교해가지고 얘를 풀 수가 없어. 이런 거를 아예 못 풀어. 손도 못 대. 알겠니? 이거를 4분의 3을 10번 거듭 제곱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이항정리 공식의 어떤 형태를 만족하느냐를 찾아주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거 외우세요.
진도를 좀 나갈까 했는데 조금 시간이 부족하네. 유형 3개밖에 없는데. 아, 4개구나. 자, 일단은 1번 같이 보자. 1번. 자, 3x 플러스 y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 x제곱 y 4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잘 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항정리 정계식의 일반항은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3x 플러스 y의 6제곱의 정계식에서의 일반항은 3x랑 y 두 개를 곱한 형태가 일반항이야. 알겠지? 괄호 쳐야 돼. 쌤처럼 이렇게 3x에다 괄호 쳐야 돼. 안 하면 틀린다. 그래서 x제곱 y 4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x가 2개 있어야 되고 y가 4개 있어야 돼. 맞지? 이해돼?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6C4라는 거지. 그치? 6C4다. 그래서 계산해준 6C4라고 하는 거 계산해준 6, 5, 2, 1이니까 15. 15 곱하기 3x의 제곱이니까 9x제곱 y 4제곱이어서 15 곱하기 9, 5, 45, 135x제곱 y 4제곱이다. 따라서 개수는 13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제의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얘도 마찬가지. 아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어? 분자로 올려버리라고 했었지. 그치? 더하기 바꾸고. 맞지?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일반항을 생각해주면은 2x제곱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놈이랑 두 개가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게 일반항이야. 맞지? 근데 여기에 있는 지수 두 개를 합쳐서 여기의 지수랑 여기의 지수 두 개를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4. 4개. 4가 나와야 돼. 두 개 합쳐서. 근데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해서 나오려면은 얘네가 몇 개가 들어가야 돼? 두 개가 들어가주면 x제곱이 나오겠지? 왜냐면 여기는 x 4제곱이고 x제곱분의 1이니까 곱하면 x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4 컨비네이션 2다. 이 두 개 더하면 4고 뒤에 있게 2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6 곱하기 2x제곱의 제곱이니까 4x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니까 x제곱분의 1. 그래서 계산해주면 6, 4, 24 x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개수는 24다. 이런 얘기야. 자, 넘어가자. 2번 볼게, 얘들아. 자, 1 플러스 x의 4제곱 곱하기 2 플러스 x의 5제곱의 정계식에서 x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자, 두 개의 식을 곱했단 말이야. 맞지? 얘랑 얘랑 두 개를 곱해서 x가 나와야 돼. x. 그러면 왼쪽에서 x항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상수항이 나와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 x가 나오겠지.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왼쪽에는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기서 x항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곱해버리면은 또 x가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왼쪽에서 x가 나오기 위해서는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1이 있고 x가 있어. 그치? 그래서 두 개를 곱한 형태가 일반항인데 x항이니까 x의 1제곱 그 다음에 총 지수가 4개니까 여기가 3개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은 4C1이겠지. 그치? 곱하기 자, 2가 있고 x가 있는데 상수항이 되려면 x가 빤 게 2가 5개여야 돼. 맞지? 상수항이니까. 그래서 5 컨비네이션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희가 4x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게 32니까 곱해버리면 128x가 되는 거지. 그치? 128x다.
자, 마찬가지 왼쪽에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1이랑 x랑 두 개 곱해지는 게 일반항인데 상수항이 나오려면 x의 지수가 0이어야 되고 연우야 그 다음에 1의 지수가 5개여야겠지 그치? 아 4개 그 다음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은 4C 0이겠다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x항이 여기서 나오려면은 2랑 x가 곱해져 있는 게 일반항인데 x항이 나오려면 x의 지수가 1개 그 다음에 지수가 다 합해서 5개니까 2의 지수가 4개 이거 앞에 붙는 건 5C 1이겠지 그치? 자, 계산하면 얘가 얼마야? 4C0 1 1 1 5C 16 곱하기 5 80 80x가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x항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렇게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더하기로 연결이 된단 말이야. 더하기로. 전개해주면은 다 더하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해서 208x가 돼서 x의 개수는 20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까지 하고 끝내자. 2번까지 하고 마무리 질게. 어? 여기 x의 지수가 여기 x의 개수를 구하라고 x의 개수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x가 나오게 세팅을 해주는 거야. x가 나오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x 지수가 왜 1인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개했을 때의 일반항의 형태가 이렇게 1과 x가 곱하기 여기 a 플러스 b의 전개식에서의 일반항은 a랑 b랑 두 개를 곱한 형태가 일반항이야. 맞지? 근데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x항이 나오게끔 해주고 싶어. 여기서 이걸 전개했을 때 x가 나오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x의 지수는 1개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수를 합쳐서 4개여야 되니까 1의 지수는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이 4C 1이 된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이거고 뒤에 건 상수항이니까 당연히 x의 지수가 0이고 그치? 그 다음에 2의 지수가 5개다 이런 얘기. 혹시 또 질문할 거 있는 사람? 배씨 알겠어? 혹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내일 와서 또 물어봐 알겠지? 내일 와서 쌤 어제 수업 때 이걸 잘 몰랐었는데 좀 알려주세요 해. 자, 그 다음에 얘 전개식에서 x 15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자, 이 경우에는 봐봐 이게 왼쪽 게 좀 간단해. 얘가 x 더하기 1의 지수가 없단 말이야. 1이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은 이거를 지수가 1이니까 이거를 분배해요. 이렇게 두 개 분배해서 더하기로 쪼개냅시다. 더하기로 쪼개내주면 x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10제곱 더하기 1 곱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10제곱이 된다. 그런 얘기야. 자, 여기서 x의 15제곱 y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러면은 y가 3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전개했을 때 일반항을 구해보자. 일반항 x는 그대로 내려와. 자, 얘 전개했을 때 일반항은 마이너스 2y랑 x제곱이 곱해져 있는 형태예요. 네, y는 지수를 3개 가져가야 되니까 y의 지수가 3개고 그 다음에 x제곱의 지수는 7개가 되겠지. 두 개 합쳐서 10개니까 그치?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10C3이 되는 거야. 10C3 그러면은 요거 전개했을 때 결국은 x가 앞에 곱해져 있으니까 10 컨비네이션 3 곱하기 x의 1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y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치? 이해돼? 그래서 이거 전개해주면은 x의 15제곱 y 세제곱의 개수가 나와요. 그래서 10C3이라고 하는 건 19, 8, 3, 1 곱하기 마이너스 8 x 15제곱 y 세제곱 120이네. 120 곱하기 8 8이 16 8은 8 960 마이너스 960 x의 15제곱 y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애가 나오고, 근데 여기서는 x의 15제곱, y 세제곱이 안 나와요. 이거는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얘가 일반항을 구해주면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y가 되기 때문에 2y가 3개 가져가면 얘는 7개를 가져가는 거여서 x의 14제곱 곱하기 y 세제곱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960이 두 번째 문제의 답이 돼요. 알겠지? 자, 이항 정리.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워볼 건데, 이항 정리라고 하는 녀석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의 형태를 우리가 전개하는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이항 정리라고 하는데, 얘는 n 콤비네이션 0. 잠깐만. 너희가 일단은 이거를 외우기 좀 편하게 써줄게. 처음에 a의 n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의 n-1승이 나오고요. a의 n-2승이 나오고, 그래서 a의 지수가 하나씩 계속 줄어. 계속 줄다가 a가 하나 남다가 그 다음에 a가 사라지는 형태로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b의 지수인데, b의 지수는 처음에 안 붙다가 두 번째는 b의 1승이 붙다가 그 다음에 얘에서는 b의 제곱이 붙다가 여기서는 b의 n-1승이 붙고요. 맨 마지막에는 b의 n제곱이 붙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수 두 개를 더했을 때 항상 n이 나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지수를 더하면 n이다. 두 개 더하면 n이고요. 두 개를 더하면 n이고 두 개를 더하면 n이겠지. 그치? 이해돼? 여기는 원래 이제 b의 0승이 있어야 되는 자리이기는 한데 b의 0승은 어차피 1이잖아. 맞지? 1이니까 그냥 안 쓰기로 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이제 a의 0승이 있는 건데 a의 0승이 어차피 1이니까 얘도 안 쓰기로 한다. 그런 얘기야. 자, 그리고 여기 앞에 붙는 이제 컨비네이션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n 컨비네이션 0이고요. 더하기 n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더하기 n 컨비네이션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 컨비네이션 n-1 더하기 ncn이 된다. 그래서 컨비네이션 앞에 붙어 있는 요 n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 지수랑 똑같은 녀석이고요. 뒤에 붙는 숫자는 b의 지수랑 똑같은 애야. b의 지수. 그래서 여기가 1이면은 b의 지수가 1이고 n 컨비네이션 2이면은 b의 지수가 2고 그 다음에 n-1이면은 b의 지수가 n-1 얘가 n이면은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이거를 외워야 돼. 오늘 처음 보지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이렇게 외워주면 돼. 자,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몇 개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1번 대표 했니? 혹시? 1번 대표? 대표 문제 1번 풀었었니? 기억이 안 나네. 풀었어요? 응. 그래서 1번 대표 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2번도 풀었던 것 같아. 2번도 3번부터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게 나와요. 파스칼의 삼각형.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애가 뭐냐면은 일단은 요거 이론 설명 좀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녀석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놈이야. 파스칼의 삼각형 이라는 녀석인데, 자, 여기서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 대체 뭐냐? a 플러스 b의 1제곱의 값은 얼마냐면 a 플러스 b예요. 그죠? 이해되지? a 플러스 b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3승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3승이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4제곱의 값은 a 4승 플러스 이거는 저기 뭐야 방금 전에 우리가 외웠던 이항정리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전개를 한 거야. 전개했다 라고 했을 때
4a 3승 b 더하기 6a 제곱 b의 제곱 더하기 4a b 3승 플러스 b 4승이 된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b의 5제곱을 해보면 얘가 a 5승 더하기 5a 4승 b 더하기 10a 5승 아니다 a 3승 b제곱 더하기 10a 제곱 b 3승 더하기 5ab 4제곱 플러스 b 5제곱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숫자들의 앞에 개수만 가지고 오면 a 플러스 b라고 앞에 있는 이 숫자의 개수가 1, 1이야. 그치? 1, 1. 맞지? a의 개수도 1이고 b의 개수도 1이야. 그 다음에 얘의 개수는 1, 2, 1이에요. 1, 2, 1. 그 다음에 이거의 개수는 1, 3, 3, 1이야. 그치? 1, 3, 3, 1. 얘의 개수는 1, 4, 6, 4, 1이 되는 거죠. 1, 4, 6, 4, 1. 그 다음에 밑에 거는 1, 5, 10, 15, 1.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늘어나면서 얘네들의 모양이 약간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건데 요거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불러.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얘네들의 규칙이 뭐냐면 이쪽 사이드에 있는 숫자들은 싹 다 1, 1, 1, 1, 1, 1이 돼요. 1, 1, 1, 1, 1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네. 다 있냐? 검사 나중에 할게. 자, 오케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요즘 할 거니까 잘해. 닫아도 돼. 아, 이건 안 했다. a 플러스 b의 0승의 값이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적어주면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되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잘 봐. 어떤 위치에 잡든 봐봐.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은 항상 이 숫자가 돼. 1과 2를 더하면 3이잖아. 맞지? 3과 3을 더하면 얼마? 6이 되는 거고 6과 4를 더하면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한 일반적인 이 형태에 대해서 개수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언제? 알겠지? 이해돼? 그러면 너희가 a 플러스 b의 6제곱을 모르더라도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가 a 6승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a의 5승, b의 1승, a의 4승, 잠깐만, 이 사이에다 써야 되는데, a의 5승, b의 1승, a의 4승, b제곱, a의 3승, b 3승, a의 제곱, b의 4승, a, b 5승, b의 6승이 될 건데, 여기에 개수가 처음에 1, 그 다음 이거 두 개 더해서 6, 두 개 더해서 15, 두 개 더해서 20, 두 개 더해서 15, 두 개 더해서 6, 그 다음에 1이겠다. 그래서 다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답이다 라는 거지. 알겠지? 다 했냐? 펴봐. 알았어. 저기 이제 3주? 그러니까 천천히 따라와. 됐지? 수고했어. 자, 저게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은 언제나 여기에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요 두 숫자를 더하면 얘가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책에 컨비네이션으로 잘 나와 있거든. 컨비네이션으로. 자, 앞에 어디를 보면 되냐면은 저기 80페이지를 보면 될 것 같아. 80페이지. 자, 80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삼각형 모양이 두 개가 나와 있거든.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아까 쌤이 설명했던 대로 이렇게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얘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6과 4를 더하면 10이 된다.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잘 봐.
여기를 좀 확대해 볼게. 확대. 그러면 얘네들을 이제 컨비네이션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컨비네이션. 왜 컨비네이션을 바꿔줄 수가 있냐면 우리가 a 플러스 b의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이항정리 공식 있었지? 공식에 의해서 얘가 1C0의 a 더하기 1C1의 b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2C0의 a 제곱 더하기 2C1의 ab 더하기 2C2의 b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의 개수를 2C0, 2C1, 2C2로 써줄 수가 있다. 이런 의미야. 이렇게. 자, 알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랑 오른쪽에 있는 왼쪽의 삼각형 모양과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 모양의 값은 똑같은 값이야. 같은 값이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 1, 3, 3, 1 이 경우가 이거랑 똑같은 거야. 3C0, 3C1, 3C2, 3C3과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숫자로 나타낸 모양이 이거고 컨비네이션의 모양으로 나타낸 게 요거다라고 써줄 수가 있어. 승희 알겠니? 혹시? 자, 이제 이 파스칼의 삼각형의 특징이 요거 말고 하나가 더 있거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3C1과 3C2를 더하면 4C2가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는 4 컨비네이션 2다. 자, 쌤이랑 저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거를 같이 하면서 조합 단원에서 이게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라라고 했었는데 이거야, 이거. 그래서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의 값은 얼마가 되냐면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게 공식인데 자, 저번에도 이제 이 공식을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좀 빡세다라고 했었어. 그치? 빡세니까 이렇게 외우지 말자. 자, 어떻게 외우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잘 봐. 컨비네이션 두 개, 이거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봐야 돼. 자, 컨비네이션 두 개가 더하기를 할 때가 있어. 컨비네이션 두 개가 더할 수가 있는데 더해서 하나로 이렇게 합쳐줄 수가 있는데 언제 합쳐줄 수가 있냐면 대가리가 똑같아야 돼. 여기 앞에 이해돼? 3, 3이라고 해서 대가리가 똑같아야 되고요. 뒤에 있는 이 숫자를 꼬리라고 할게. 꼬리가 1 차이 나야 돼. 알겠지? 그랬을 때 대가리는 어떻게 된다? 1이 커지고요. 꼬리 둘 중에서 큰 숫자를 써주면 돼. 이게 공식이야. 자, 한 번 더 해볼게. 자, 그럼 8 컨비네이션 3 더하기 8 컨비네이션 4의 값은 얼마가 된다? 9 컨비네이션 4가 된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이해돼? 자, 다시 한번 대가리가 똑같아야 돼. 대가리가 이제 88 똑같고요. 뒤에 있는 꼬리가 1 차이 나야 돼. 이해됐어? 그럴 때 컨비네이션 두 개를 더 할 수가 있는데 대가리는 1 키워주고 꼬리 두 개 중에서 큰 숫자 써주면 돼. 자, 만약에 여기가 83 더하기 84가 아니라 83 더하기 82라고 바뀌었어. 그럼 뭐라고 써야 돼? 93이라고 적어줘야지. 그치? 이거 뒤에 꼬리 둘 중에서 큰 숫자가 3이잖아. 3 써주면 답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걸로 외우지 마. 나 이거 쌤도 이걸로 외우다가 나중에 버렸거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은 ncr이다. 이거 생각보다 그냥 외우기가 되게 빡세. 그치?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숫자로 외워. 숫자로. 숫자에 대한 규칙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파악해주면 돼.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 컨비네이션 7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8의 값은 얼마가 된다? 11 컨비네이션 8이다. 이렇게 쓰면 돼. 다 머릿속에 들어왔지? 이 정도는? 그래서 이런 이제 덧셈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스칼의 삼각형의 두 번째 정리가 있는데 잠깐만. 어디 갔어? 자, 82페이지를 펴봅시다. 82페이지. 여기 숫자로 안 나와 있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내가 여기 숫자로 되어 있는 대로 다시 가볼게.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이렇게 숫자로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정리가 있냐면 하키스틱 정리라는 게 있어요. 하키스틱 정리. 자, 하키스틱 정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종목 중에서 하키라는 게 있어. 하키. 그 공을 이렇게 치는 거 알아? 이렇게. 뭐 아이스 하키 이런 것도 들어봤지? 뭐 퍽 이런 거 갖다가 쳐서 이제 득점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하키 스틱이 이렇게 생겼어요. 손잡이가 있고 여기가 대가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쳐내는 거야. 근데 저렇게 생겼는데 하키스틱 정리라고 한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1부터 넣어야 돼. 1부터. 자, 1에서부터 이렇게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얘가 된다라는 정리가 있어. 그래서 1, 2, 3, 4 더하면 12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하키스틱 정리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1, 2, 3, 4를 더하면 여기까지 더하면 이 다음 숫자가 그 합이다 라는 정리를 가지고 있어. 알겠지? 반대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1, 3, 6 이렇게 더했어. 이렇게 더하면은 꺾어서 요 숫자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1, 3, 6 더하면은 10이죠. 그래서 얘가 된다. 그래서 하키스틱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키스틱 정리라고 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말고 여기서 이렇게 더해보자. 이렇게 4개를 더했어. 4개 더하면 얼마가 돼? 4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는 성질이야. 그래서 여기 삼각형 모양의 끝에서부터 쭉 더해주면 얘가 되는 성질을 우리가 하키스틱 정리라고 해요. 알겠지? 자, 요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값이 얘다. 이 성질과 하키스틱 정리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욕심상 하나 더 알려주고 싶긴 한데 하나만 더 하자.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는 가로로 더한 값이 1이고요, 2고요, 4고요, 8이고요, 16이고요, 32예요. 가로로 더했을 때. 그래서 2의 거듭제곱이 계속 나와. 이렇게 더하면은 4고, 이렇게 더하면 2고, 이렇게 더하면 8이고, 이렇게 더하면은 16이고, 이렇게 더하면은 32야. 알겠지? 그래서 쭉 이렇게 가로로 더해주면은 2의 거듭제곱이 나온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알겠죠? 일단은 외워놔. 요 세 가지만 일단 기억하자.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내신 대비랑 수능 대비 다 돼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보자. 자, 어디 펴보면 되냐면은 85페이지 피면 돼. 85페이지. 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2C 0에서부터 3C 1 더하기 4C 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8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여기 그림을 좀 봅시다. 여기 보면 2C 0 보이지? 2C 0. 이 컨비네이션 0의 값은 여기 있어. 맞지? 그 다음에 3 컨비네이션 1은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 다음에 4 컨비네이션 2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더하겠다라는 거야. 쭉 더하겠다. 근데 10 컨비네이션 8까지 더해야 되는데 안 써 있어. 그래서 너희가 쭉 가다가 여기 10 컨비네이션 8까지 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 머릿속으로. 그러면은 이 대각선 쪽에 있는 이 숫자가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돼. 근데 이쪽 대각선에 있는 애가 대체 뭐냐? 자, 규칙성을 잘 봐. 앞에 있는 대가리 숫자는 여기 대가리 숫자가 4였으면은 그 다음 줄은 5야. 여기 보면 여기 1, 2, 3, 4 줄이 바뀔 때마다 앞에 있는 대가리가 1씩 커지는 거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11 컨비네이션이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에 있는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은 3, 3, 3 이렇게 똑같아요. 그럼 얘가 이쪽으로 꺾었을 때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뒤에 있는 꼬리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1 컨비네이션 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11 컨비네이션 8이다. 알겠니? 그래서 답이 11 컨비네이션 8이야. 요거 계산은 뭐 11 컨비네이션 8의 값은 11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으니까 11, 19를 3, 2, 1로 나누어주면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에 넘어갈게. 그래서 이렇게 하키스틱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잠깐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만 있는 거는 아니고 하나가 더 있어. 앞에 봐. 일단은 다 적어볼게.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6C3 75 8C6 9C7 10C8 됐지?
자, 자 이렇게 더하기를 하래 얘들아. 잠깐만 앞에 봐봐. 이 컨비네이션 0이라는 값은 계산하면 얼마야? 1이야. 맞지? 1이라고. 근데 아까 우리가 컨비네이션 두 개를 더할 때 대가리가 똑같고 꼬리가 1차이 나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를 더할 수가 있어 없어? 못 더해. 맞지? 못 더하는데 잘 봐. 이 컨비네이션 0이라는 값은 1이기 때문에 이 컨비네이션 1이랑 똑같은 애가 누구냐면 3 컨비네이션 0이야. 잠깐 잘못 말했어. 2C 0과 3C 0이 같은 값이야. 둘 다 1이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야. 바꿔주면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나와? 4C1. 그치?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C2. 이렇게 더하면 6C3. 이렇게 더하면 7C4. 더하면 8C5. 더하면 9C6. 더하면 10C7. 더하면 11C8.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배웠던 그 공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 파스칼의 삼각형 단원에서는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있으면 돼. 이건 알겠어? 혹시? 어른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표 문제로 가봅시다. 4번 대표. 자,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여라. 저번에 이제 이걸 배웠었는데 a 플러스 b의 n제곱을 전개했을 때 아까 쭉 다 적었었잖아요. 그치? 오늘 처음. 근데 이거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일반항은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a의 n-r승 곱하기 b의 r승. 이게 이제 이거의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a의 지수꼴과 b의 지수꼴 두 개를 더한 값이 n이라고 했었고, 그렇지?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두 개에 붙어있는 이 r이라는 값이 b의 지수랑 똑같았고,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여기 앞에 있는 n이다라고 했었어, 그렇지? 그래서 다음 식의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x 세제곱이 여기랑 여기서는 나올 리가 없겠지. 1 플러스 x랑 1 플러스 x의 제곱에서 x 세제곱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뿐하게 무시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는 녀석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다시 자, a 플러스 b의 제곱 n제곱의 일반항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데 항상 일반항을 구할 때는 요 두 개 더했잖아. 더한 요 두 녀석을 곱하기로 연결하는 게 일반항의 기본적인 형태야. 이게 됐어? 그 다음에 b의 r승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a의 n-r승이 되는 거고 여기 앞에 n 컨비네이션 r이 붙는 거야. 그치?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항상 1과 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일반항이야. 그 다음에 x의 지수가 몇 개여야 돼? 3개여야 돼. 왜냐면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1의 지수는 빵개겠지. 그치? 두 개 합쳐서 3개니까.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3 컨비네이션 3이에요. 요 밑에 게 얘랑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4제곱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이 나오게 하려면 일반항은 1과 x를 곱한 형태가 일반항이야. 그치? 그래서 x의 지수는 x 세제곱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3개. 1의 지수는 1개.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4C3이다. 이렇게 될 거야. 요 두 개 합친 게 앞에,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지수가 얘랑 똑같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 자, 1 플러스 x의 5제곱을 전개했다 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는 1이 되고요. x가 되는데 x의 세제곱의 개수니까 x가 3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은 2개가 지수에 올라가겠지. 그 다음에 앞에 붙는 컨비네이션의 값은 5C3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12제곱을 전개했을 때 x 세제곱의 개수는 1과 x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일반항이고 x의 지수는 3개, 1의 지수는 9개. 그 다음에 곱하기는 12 컨비네이션 3이겠지, 그치? 그래서
개수만 가지고 오면은 제가 뭐가 된다? 3C3 더하기 4C3 더하기 5C3 더하기 6C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2C3이야. 맞지? 이게 이제 x 세제곱의 개수예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3C3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요. 3C3. 4C3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4C3. 이렇게 대각선으로. 5C3은 여기 있겠지. 5C3. 6C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더하겠다? 12 컨비네이션 3까지 더하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 하키스틱 정리에 의해서 이 다음 줄에 있는 이쪽에 있는 애니까 13 컨비네이션 4가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왜 4냐면 얘랑 같은 라인에 있는 애가 13 컨비네이션 3이야. 뒤에 있는 숫자가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보다 하나가 더 크기 때문에 13 컨비네이션 4가 x 세제곱의 개수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고,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일단 그건 그냥 무시하자. 무시하고 갑시다.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뒤에 이항 개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여기가 좀 필요해요. 너희가 그 베이직센을 오늘 풀려면은 여기까지 나가야 되거든. 자, 다시 한번 이항 정리를 써보자. a 플러스 b의 n제곱의 값은 nc0 a의 n승 더하기 nc1의 a의 n-1승 곱하기 b 더하기 nc2의 a의 n-2승 b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 n-1의 a b의 n-1승 더하기 ncn의 b의 n승이 돼요. 됐지? 자, 요건데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해 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a에다가는 1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b에다가는 x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1의 x의 n-1승 더하기 ncn의 x의 n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해됐어? 아니, 증명한 거야. 여기다가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고 b에다가 x 집어넣은 거야. 근데 요 식도 중요해요. 지금 너희가 외워야 될 식이야. 이거 다.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우고 둘 다 외워야 돼. 지금. 그래서 두 번째 식도 이제 외워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의 x 자리에다가 이제 1을 대입했어. x에다가 1을 대입해주면은 좌변이 2의 n승이 되겠지? 그치? 좌변이 2의 n승이 되고 그 다음에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 n의 값이 2의 n승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다가 만약에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c1 더하기 10c2 더하기 10c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10을 해주잖아? 그럼 이거를 컨비네이션을 숫자로 바꾸는 게 아니야. 얘들아, 이거를 1 더하기 10 더하기 막 이렇게 계산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냥 여기 공식에다 넣는 거야. 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얘는 그냥 2의 10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여긴 이렇게 외우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컨비네이션을 더했을 때 2의 10제곱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자. 자, 여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은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이렇게 할 건데 더하기 그 다음에 nc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잖아. 두 개를 더해주면은 2의 n제곱은
2배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해서 짝수 번째만 남고 다 이제 짝수 번째된다. 짝수만 남고 다 사라져. 홀수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해돼?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잖아.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의 n-1승의 값은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nc6 더하기 해서 n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짝수 숫자만 계속 다 더해 나가면은 2의 n-1승이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10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컨비네이션 2 더하기 10C4 더하기 10C6 더하기 10C8 더하기 10C10 이렇게 뒤에 있는 숫자가 짝수인 것들만 이렇게 한 칸 건너서 더해주면 2의 9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공식이야. 이렇게 2의 n-1승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 두 개의 식을 이렇게 적어 있는 두 개의 식을 방금 전에 더했었는데 빼주면은 2의 n승의 값은 2배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nc7 더하기 이렇게 홀수만 남아.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누어 주면은 2의 n-1승의 값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이렇게 홀수 숫자만 쭉 더해주면 2의 n-1승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서 10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0C3 더하기 10C5 더하기 10C7 더하기 10C9의 값은 얼마? 2의 9승이 된다는 거지. 자, 이해돼? 그래서 짝수만 다 더하면 절반이고 홀수만 다 더해도 절반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해서 잘 기억해줘. 알겠지? 그래서 요게 컨비네이션에 관한 공식이다. 그래서 밑에 공식이 93페이지 아래쪽 중간쯤이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공식들 좀 다 외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설명해 줄게. 문제 없나? 밑에 됐고 이건 하지 말고 자 96페이지에 거기 개념 익힘 1번에 1, 2번 한번 해보자. 자, 1번을 보자. 1번. 자, 1000보다 크면서 NC1, NC, NC3부터 NCn까지 다 더한 값이 200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컨비네이션을 더할 때는 N 컨비네이션 0부터 끝까지 더해줘야지 이렇게 하나가 빠지면은 공식에 맞게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N 컨비네이션 0을 하나 더해줘야 돼요. N 컨비네이션 0. 근데 NC0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해 주면은 1이거든. 1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1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끝에다가도 1을 더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세 개에다가 다 1씩 더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이만큼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은 1001 크다 2의 n제곱 크다 2001이겠지. 알겠니? 가운데 있는 NC0부터 NCn까지 더한 요 값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2의 거듭제곱 중에서 2의 10제곱이 1024고 2의 11제곱의 값은 2048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2의 거듭제곱의 형태는 1024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물론 2의 구수는 512겠지. 이것도 안 되고 얘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n이 1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 건데, 자, 2번 하기 전에 잠깐 이론 설명이 좀 필요해, 저거는. 잠깐만 이론 설명 좀 할게. 자, 우리가 알다시피 홀수만 더하거나 짝수만 더하면, 즉 11 컨비네이션 0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2, 11 컨비네이션 4, 11 컨비네이션 6, 11 컨비네이션 8, 11 컨비네이션 10 이렇게 더하면은 2에 11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2에 10제곱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치? 여기 앞에 있는 이 숫자를 2에 거듭제곱을 해준 다음에 빼기 1을 해주면 돼요. 홀수만 더하거나 짝수만 더했을 때. 하나 더 해볼까? 11 컨비네이션 1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3, 11 컨비네이션 5, 11 컨비네이션 7, 11 컨비네이션 9, 11 컨비네이션 11. 이것도 마찬가지로 2에 11제곱 마이너스 1이 되어서 2에 10제곱이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딱 홀수나 짝수만 반반 해가지고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하는 경우가 있어. 11 컨비네이션 잠깐만 6부터인가? 6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7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8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9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10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11 이런 식으로 그냥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뒤에 것만 더한 거야. 근데 이거는 공식이 없었잖아, 맞지?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공식이 없어. 얘랑 얘가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컨비네이션의 성질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10 컨비네이션 2랑 10 컨비네이션 8이 똑같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컨비네이션. 맞지?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똑같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애를 바꾸는 거야. 근데 바꿀 때 다 바꾸면 안 되고 홀수나 짝수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냥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뭐 짝수를 바꾸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얘네를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10이랑 똑같은 애가 누구야? 11 컨비네이션 1이겠지. 얘랑 똑같은 애는 11 컨비네이션 3일 거고요. 얘랑 똑같은 애는 11 컨비네이션 5일 거야. 맞지? 그래서 얘네가 이제 없어지고 얘네로 바뀌는 거지. 됐어? 그렇지. 이렇게 더해주면은 1, 3, 5, 7, 9, 11이니까 아 얘가 뭐다?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어. 알겠니? 자, 그래서 이게 보통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이 숫자가 다시 보여줄게. 11 컨비네이션 6 더하기 11 컨비네이션 7, 11C 8, 11C 9, 11C 10, 11C 11. 자,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올 때가 언제냐면은 앞에 있는 이 숫자가 홀수야. 홀수일 때 돼. 홀수일 때. 알겠지? 홀수일 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이거의 앞에 있는 숫자의 반보다 절반보다 커요. 0.5가 더 커. 그치? 그럴 경우에 얘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그 로그 문제 있지? 뒤에. 걔를 한번 건드려 볼게. 이것까지 하고 잠깐 쉬자. 자, 99 컨비네이션 50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51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52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5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99가 된다는 거지. 자,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홀수나 짝수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해가지고 바꿔주면 되는데 99 컨비네이션 98 더하기 99 컨비네이션 99. 자, 이거를 바꿔보자. 짝수를 바꿔볼게요. 짝수를 바꿔주면은 99 컨비네이션 1로 바뀌겠지, 그치? 그 다음에 얘는 99 컨비네이션 50이 빠지면은 47. 얘를 바꿔주면은 99 컨비네이션 49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래서 13579 해서 이렇게 쭉 가다가 47, 49, 51, 53 쭉 가서 99까지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홀수만 다 더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얘를 다 더해주면 2의 99제곱 마이너스 1이어서 2의 98제곱이다 가 되는 거야. 얘를 로그 2에다가 집어넣으면 로그 2의 2의 98제곱이 되기 때문에 9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지? 이렇게 푸는 게 2번 답이야. 잠깐 10분 쉬었다 다시 하자. 자, 여기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를 처음 보면은 잘 못 풀어 얘들아. 그래서 쌤이 공식을 써줄 테니까 하나씩 대입해 볼게.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값을 전개해주면 n 컨비네이션 0 더하기 nc1의 x 더하기 nc2의 x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의 x의 n제곱이 돼요. 자, 이해돼? 자, 이게 이제 공식이었어. 외워야 돼. 너희가 이항정리 파트에서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건데, 자, 일단 위에 거는 좀 어려우니까 밑에 거부터 먼저 해보자. 밑에 거. 밑에 거를 해주면은 nc0 더하기 nc1의 2 더하기 nc2의 2의 제곱. 지금 여기 있는 2의 제곱이 이거에 앞에 붙어 있는데 뒤로 넘겨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nc의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의 2의 n제곱이다. 이게 분모에 있는 값이야. 됐어? 그럼 위에 있는 x에다가 2 집어넣은 거지. 그치? x에다가 2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3의 n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분모에 있는 값이 3의 n제곱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애를 한번 해볼 건데, 분자는 nc0 더하기 nc1의 2분의 1. 그래서 앞에 곱해져 있던 2분의 1을 뒤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줄게. 교환 법칙이 되니까. 더하기 nc2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제곱이야. 맞지?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의 2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여기에는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기 때문에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주면은 쟤는 2분의 3 전체의 n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결국 fn이라는 값은 fn은 뭐가 된다? 3의 n제곱분의 2분의 3의 n제곱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3의 n제곱분의 2의 n제곱분의 3의 n제곱이 되어서 3의 n승과 3의 n승이 약분되니까 2의 n승분의 1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f10의 값은 얼마다? 10을 집어넣으면은 2의 10제곱분의 1이니까 1024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이게 저 대표형 2번의 답이에요. 왜? 뭐 이상해? 조금 질문할 거 있으면 해 얘들아. 저거 가지고서 왜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면은 얘기해야 돼. 확인할 수 있으려나? 진짜 걱정되네. 저기 그 잠깐 참고 삼아서 156번에 2번 있잖아. 이거 확인 문제. 이거 잠깐만 보여줄게. 얘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라고 하는 요거를 이제 전개했을 때의 형태를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항상 1 플러스 x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1 플러스 x n제곱은 이제 이 형태가 되는 건데 2번은 a 플러스 b의 n제곱해서 nc0의 a의 n제곱 더하기 nc1의 a의 n-1승 곱하기 b의 1승 더하기 nc2의 a의 n-2승 b의 제곱 더하기 nc3 a의 n-3승 b의 3승 더하기 nc4 점점점으로 하자. 그래서 점점점 더하기 ncn의 b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n의 값이 5라는 거 알 수 있고 b가 8분의 3이고 a가 8분의 13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저기다가 맞춰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해봐. 나중에 숙제할 때.
결국은 여기가 이제 8분의 13 더하기 8분의 3의 5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저게 8분의 16이면 2니까 2의 5제곱하면 3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는 문제야.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대표 3번으로 가볼게요. 자,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자, 얘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건지 한번 같이 볼게. 자, 11을 10번 거듭제곱하기 너무 힘들잖아. 맞지? 11을 10번 곱하는 거 아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11 곱하기 11이 120일이고, 여기다 또 11을 곱해서 막 이렇게 10번 곱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야. 자, 이렇게 합시다. 자, 11의 10제곱이라는 이 녀석은 1 플러스 10의 10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우리가 오늘 뭘 배웠냐면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하는 형태를 배웠어.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n 컴비네이션 0 더하기 nc 1의 x 더하기 nc 2의 x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cn의 x의 n제곱이었단 말이야. 맞지? 자, 이걸 이용해 주면은 1 플러스 10의 10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10 컴비네이션 0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1의 10 10 컴비네이션 2의 10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 컴비네이션 10의 10의 10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혹시 여기까지 되니? 자, 그래서 얘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얘를 100으로 나눌 거야. 이 더한 값을 다 100으로 나눌 건데 여기서부터는 100의 배수예요. 맞지? 여기 10의 제곱고요. 이게 100이거든. 얘도 10의 10제곱은 100의 배수거든. 맞지? 100의 배수는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져.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라는 거야. 나머지가. 근데 때마침 10C1이라고 하는 거는 10이지. 얘도 10이지. 곱하면 100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100의 배수가 된 거야, 지금. 그럼 남아있는 게 뭐야? 1이네? 그래서 얘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 혼자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1이다 이런 얘기야. 얘가 1이니까. 알겠어요? 이런 얘기야. 이렇게 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자. 2번. 21에 21제곱을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21에 21제곱이라는 녀석은 1 플러스 20에 21제곱이 돼요. 자, 이해했니? 그래서 여기 있는 이항 정리 공식에다가 집어 넣어 줄 거야. 21 컴비네이션 0 더하기 21 컴비네이션 1에 21 더하기 21 컴비네이션 2에 20. 잠깐만, 21이 아니잖아. 20이야, 미안. 20의 제곱 더하기 21 컴비네이션 3에 20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1 컴비네이션 21에 20의 21제곱이 되는 거지. 자, 얘를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4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 애를 찾아주면 돼요. 일단은 400의 배수야. 보면 알겠지만 여기 400 보이지? 400. 그러니까 얘가 400이니까 여기다 계속 거듭제곱을 했기 때문에 다 400의 배수니까 400으로 나눈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얼마냐면 얘는 1이고 얘는 21 컴비네이션 1은 21이고요. 거기다가 20을 곱했으니까 420이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하면은 421이야. 자, 얘를 다시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21이겠지, 그치? 이렇게 안 해도 되죠? 421 나누기 400을 해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아무튼 나머지가 21이에요. 그래서 답은 21이다. 이렇게 해주면 돼, 얘들아.
그래서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울 거야.